한스 로슬링은 팩트 플리스 저자로서 그래프에 나타난 직선 추세에 관한 직선 본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과거의 공포 본능과 인구 추세와 관련한 다양한 예시를 들며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공포로 인한 잘못된 결정은 국가적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장된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이 그래프에서 2017년 끝 지점에서 나머지 추세를 예상할 때 선이 지금까지 추세대로 계속 직선으로 뻗어나가리라 예상합니다. 이를 팩트플리스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직선 본능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지역에서 1346년에서 1353년 사이 패스트가 창궐하며 최소 7,500만, 최고 2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당시 사람들은 그 추세가 악화돼 곧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는 위 그래프의 추세와는 달리 이와 같은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인구 곡선이 100억과 120억 사이에서 평평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인구 곡선 외에도 많은 다양한 곡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지금 추세대로 직선으로 뻗어날 것이라 단정짓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선 본능의 문제점은 과도한 공포를 야기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가상의 공포를 미리 상상하고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폭력, 감금, 오염을 두려워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있는데 대체로 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되는 공포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한 공포에 휩싸이면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라 리더가 잘못된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국가가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1960년 무렵 중국의 대약진 운동 당시 마오쩌둥의 잘못된 리더십 아래 1,500만 혹은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르지만 도시마다 시신이 거리에 나뒹굴었고 아비규환 속에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더구나 어이없는 사실은 이 사실이 철저히 은폐되다가 36년이 지난 1996년에나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 비극은 순전히 대외 외교가 막히면서 공포에 휩싸인 리더가 자급자족만이 살 길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벌어진 어이없는 창극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더가 3대에 걸쳐 걷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 본능을 자극하는 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약 1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쳐서 전 세계 뉴스는 방사능 오염의 공포로 확대하여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은 방사능을 피해 탈출 러시를 벌였고 추가로 1,600명이 탈출 과정이나 탈출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방사능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고 노령이거나 대피소의 삶에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고 방사능이 아닌 방사능 공포가 이들을 사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엔 방사능 공포가 창궐하지만 정작 더 큰 공포에 휩싸인 건 이웃인 우리나라였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던 원전은 갑자기 암덩어리로 전락해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올 때마다 이를 압살한 힘은 후쿠시마의 유령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때문에 몇천 명쯤은 죽은 줄을 알고 있는 대중의 무지였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공포는 더 큰 공포를 낳아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기도 합니다. 더 악랄한 건 어떤 이는 아예 이런 공포감을 비즈니스에 활용해 짭짤한 재미를 보기도 합니다. 소위 미래학자들이란 사람들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등의 공포와 연결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잡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있지도 않은 공포 뒤에 숨어 자신의 게으름을 위장하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공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많은 공포의 기원은 뉴스에 있는데 뉴스의 생명이 주목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과장된 공포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주목을 받으려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사실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를 과장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면 더 큰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대상의 위험성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위험과 그것에 노출되는 정도를 합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두려움은 내 눈을 멀게 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엄습하면 덜컥 먼저 결정부터 하지 말고 일단 한 발 물러나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눈에 비늘을 벗고 두려움의 이면을 탐색한 후 결정하게 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실행한 섣부른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두려움을 다루는 기술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오용입니다. 데일 카네기.